자, 일단은 우리 키라라 또 봐야겠죠? 두 번째 날일 거니까 이제 연속해서 봐야지. 키라라, 이젠 조사에 전념할 수 있는 거야? 어때? 준비됐어? 준비됐어? 좋아! 그럼 출발하자!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많은 곳에 가봤지만 이렇게 신기한 동화 세계는 처음 봐! 그래,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구나. 아직 수리하지 않은 집이네. 아무리 나라도 여기선 못 자겠어. 혹시 무너지기라도 하면 큰일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딱히 특별한 건 없네. 상황을 물어볼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저쪽에 누가 있는 것 같아. 얼른 가보자. 가자, 가자, 키라라. 아, 귀여워. 가. 아, 이거 헷갈려라. 사람? 근데? 사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까 전에 뭔가 실루엣이 보였어? 한때 운명을 주관하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여신은 떠나면서 자신이 창조한 왕국에 세계의 수수께끼를 남겼죠. 어머, 목소리 누구세요? 누가 말하는 거지? 그러게? 아무튼 사람 말을 알아듣는 고양이와 이방인 그리고 꼬마 요정 하나가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더듬는 거 봐. 그들은 한쪽의 좁은 길을 바라봤습니다. 좁은 길? 그 한쪽이 어느 쪽인데? 그러게요. 코마니아에서 수치인 주소를 이렇게 적으면 접수하는 언니가 퇴짜를 놓을걸. 솔직해. 이렇게 명확한데도 꼬마 요정과 고양이는 의욕을 품는군요. 아마 10분의 1 정도는 무미건조한 제 내레이션 때문이겠죠? 뭐야? 다시 얘기해보죠. 왼편의 좁은 길에서 매혹적인 향기가 풍겨옵니다. 그 길의 끝에 있는 건 보물과 영광입니다. 뭐야? 멋진 이야기의 서두 같아. 그 다음은? 다음은 뭐야? 그러게. 하늘 어디서 들려오는 거지? 이 목소리. 이방인 일행은 길의 끝에서 비밀 석실을 발견합니다. 후에 찾아올 예언 속 후작을 기다리고 있기에 후후 석실이라 불리는 곳이었죠. 이해했나요? 후에 찾아올 후작을 기다리는 석실, 후후 석실. 귀엽지 않나요? 갑자기 자화자찬하기 시작했어. 다만 아래로 내려가기 전에 충고 하나 해드리죠. 이를테면 가운데 있는 의자에는 절대 앉지 마세요. 안 그러면 아주 민망한 일이 생길 테니까요. 갑자기? 산꽃이 피고 해가 거듭되니 마침내 협객이 이곳에 왔구나. 오. 동천 속은 세상 밖을 모르고 세상 밖은 환상 속 인연을 모르네. 이번엔 또 누구 목소리야? 목소리 좋다. 저기 앞에 뭔가 끈끈이가 있는데? 미안해, 내가 옥상과 도자기 길을 막자 협객과 야옹욕에 분노하네. 검이 지나고 부서진 그 안에 담긴 건 공기뿐? 안에 담긴 보물은 시든지 오래로다. 우리가 나무 상자랑 항아리를 부순 걸 얘기하는 걸까? 누가 야옹욕이라는 거야? 어떻게 알았지? 청개구리 행동이요? 아, 그런 것도 있어? 아, 이거 가운데 의자에 앉지 말라고 한 거. 잠깐 멈춰봐! 큰일 났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여행자, 괜찮아? 접착제 때문에 여행자를 단단히 고정한다. 우리 이야기를 여기서 끝낼 순 없다고! 일어나라, 애쓴다. 그니까 옷이 망가질 수도 있잖아. 내가 손잡아줄까? 아니면 내 꼬리를 잡아도 돼. 행가 표정 변하는 거 봐. 옷을 망가뜨리지 않고 일어서는데 성공한다. 오. 뭐 묻진 않았지? 이미 있는 눈 망가뜨릴 뻔했네. 여기 의자가 있는 거 보면은 충으로도 남는 거겠죠?
새 가문의 맹약. 새 가문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 앞으로 새 가문은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 뭐야 이게. 다시는 다른 가문의 아침밥에 접착제를 넣지 않고, 다시는 광산 곡괭이로 남의 머리를 내려치지 않으며, 다시는 다른 가문의 거대한 물력을 훔쳐 마시지 않겠다. 우리는 위대한 태엽이 선택한 진실을 인정하며 진실될 가문을 최고로 모실 것이다. 3명의 산 증인 후적을 기다리는 석실에서 그 위대한 태엽을 뽑을 수 있다는 예언 속에 카라바스 후적을 기다릴 것이다. 그분은 하나의 진실과 2개의 거짓을 밝혀내 주시리라. 물론 최고의 가문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 암투를 해도 된다. 다만 접착제는 사용하지 말자. 이로 인한 피해는 너무나도 커서 비인도주의적이다. 이런 얼마나 흥미진진한 서사시이며 다채로운 이야기인가. 이방인들도 다음 목표를 눈치챘겠지. 그건 바로 저 위의 태엽을 빼내는 것. 저기 카페, 음유지인처럼 말해야 한다며. 근데 넌 그냥 평범하게 말하고 있잖아. 맞아. 애초에 네가 제안한 거잖아. 이러면 안 되지 카페. 근데 맨 처음에 경고를 주긴 했구나. 가운데 의자에 앉지 말라고. 이방인은 태엽이 뽑히는 순간 돌발 상황이라도 벌어질 거라 생각하나 봐. 그래서 먼저 주변을 둘러보기로 결정한 거지. 뭐라 할 순 없는 노릇이야. 그동안 우리는 앞으로 말할 때 어떻게 할지나. 음유 태엽 옆에 선 이방인 마음에 뽑아들고픈 갈망이 용솟은 치네. 그리고 카페, 난 네가 사과하기 전까진 시 안 쓸 거야. 그래도 봐봐, 방금 대사도 꽤 멋들어졌잖아. 상관없어. 지금까지 여러 시도해봤지만 아무도 태엽을 뽑지 못했으니까. 주변 더 둘러보고 온다? 아까 전에 대사가 있는데? 대사가 들렸는데? 대사 하나가 스킵당했어요. 부계에서 들어야겠다 이거. 이럴 때 부계가 돈독한 역할을 해줍니다. 다이아처럼 견고하고 강철처럼 단단하니 태엽은 미동조차 않더라. 이런 상황은 여러 번 있었지만 이번 이방인은 이렇게 생각했다. 공격! 태엽을 때려서 느슨하게 만들자. 오. 정말 기술이다. 긁어줄까?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끝냈다. 남은 건 태엽을 뽑는 것뿐. 드디어 빨리 몸통이랑 다리 관절 좀 움직여봐. 우리가 등장할 때라고. 네가 실을 안 쓰는 문제는 일단 따지지 않을게. 시끄러! 뭐야, 귀엽다. 태엽. 아주 높은 기준으로 보존된 태엽. 어떤 신기한 힘이 있길래 이렇게 귀한 대우를 받는지 알 수 없다. 존귀하고 고귀하고 귀중한 외부인님. 일단 우리 서기부터 할게. 우린 이곳의 3대 가문이 선발한 역사 정확성 감독자야. 너처럼 태엽을 뽑을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지. 내 이름은 넌 카페, 얜 올비치, 그리고 넌 보보라노. 맞지? 오. 지금까지 너희 대화를 워낙 많이 들어서 목소리로 누가 누군지 대충 알겠어. 근데 한 명 더 있지 않아? 우릴 이 동굴로 안내한 사람 말이야. 누구? 그렇게 역사의 진실을 밝힐 전설의 팀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마디 인용하자면 별길 왕성의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할 수 있겠군요. 어? 이 사람. 응.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은 없어. 너희 둘 중에 누가 복화술을 배워서 모두를 속인 거면 얼른 자백해.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야. 밤에 애들 재우기 딱 좋은 소리네. 누구지? 나도 모르겠어. 알바도 아니고. 앞으로의 순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하지. 응. 그 태엽은 별길 왕성의 현재와 과거를 움직이는 중요한 열쇠야. 그리고 우리 세 가문은 과거에 관해 논쟁해 왔지. 우리 세 가문은 각각 지난날의 악령과 가문의 기원에 관한 역사를 갖고 있지만 그중 어느 게 진짜인진 몰라. 악룡? 요즘 소란 피우는 그 용 말이야? 아, 그 용은 아니야, 꼬마 요정. 말 그대로 지난날의 악령이지. 아주 오래전에 이미 토벌된 악룡이야. 새로운 용은 우리들 가문의 역사랑 아무 관련이 없어.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아무튼 너흰 진실한 역사를 탐구하기 위해 줄곧 태엽을 뽑아줄 사람을 기다렸던 거네? 탐구만이 아니라 끊기지 않는 논쟁 때문이기도 해. 솔직히 난 상관없는데 카페가 자꾸 시비를 걸어. 과거에 누가 악령의 재앙을 해결했는지를 분명히 알아내야 최고의 가문을 선별할 수 있거든. 태엽을 뽑는 순간부터 넌 명예 후작이 됐어. 그러니까 부탁할게. 고귀한 이방인, 내 이름은 여행자야. 고귀한 여행자 후장님. 네 장어 신고 말하는 고양이와 날아다니는 꼬마 요정을 데리고 우릴 도와줘. 키라라가 고양이인 게 눈에 보이나 보네 그냥. 그러니까 난 고양이가 아니라니까. 에휴, 그래도 야옹 요괴보단 좀 낫네. 친구, 몰입해야지 몰입. 고양이는 보통 장화를 신지도 말을 하지도 않아. 난 네코마타야. 네코 정도로는 불러달라고. 지금부터 너희들을 기념의 성지로 안내할게. 거기에 가면 뭘 해야 할지 더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어. 여기가 바로 우리 가문의 성지야. 조상님들은 용맹하고 과감하게 이곳에서 악령과 싸우셨지. 며칠 밤낮으로 싸운 끝에 조상님들은 악령을 쫓아내셨어. 며칠 동안 교대로 출전하시면서 말이야. 악령만 밤새 혼자 싸운 거야? 불쌍한데? 전설이잖아. 어. 잠깐! 지금 너희 가문의 역사가 전설일 뿐이라고 인정한 거야? 역사인지 전설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 가문이 용감한 건 진실이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다퉈온 이유도 따지고 보면 진실 때문이잖아. 카페 말의 여행자는 고민에 잠깁니다. 허구 세계의 진실과 진짜 세계의 허구는 동등한 걸까요? 하지만 당장 가문의 성지에 열광하는 건 카페만이 아닌 듯합니다. 다른 불청객도 있군요. 아이 뭐야. 여행자와 말하는 네코마타는 그들을 혼내주기로 합니다. 그치 이렇게 불러줘야지. 우와, 이 얼마나 용맹한 모습인가. 꼭 내 조상님들이 다시 강림하신 것 같았어. 글쎄, 난 여행자 후작이 너희 가문 조상님보다 훨씬 강할 것 같은데. 너 방금 우리 가문의 역사가 진실이라는 걸 인정한 거 맞지? 네 무예와 용기는 우리 선조들의 업적을 현대 미적 감각에 맞춰 더 생동감 있게 해석했어. 이제 중요한 일을 시작해보자. 다들 알다시피 시간은 일종의 착각이야. 때로는 행으로, 때로는 페이지로, 때로는 프레임으로 운행되지. 대부분 태엽이나 톱니바퀴 형식이지만. 그리고 네가 들고 있는 태엽은 시간을 되돌려 과거를 재현할 수 있어. 오. 사실 난 시간이 의식에서 비롯된 착각이라고 생각해. 톱니바퀴로 움직이는 우리 몸은 의식을 수용했고, 하지만 의식은 시간이라는 차원을 이해할 수 없으니 우린 톱니바퀴와 렉을 따라 나아가며 모든 순간을 무한히 겪는 거지. 나 왜 수메르 아카데미아에 배달 온 기분이 들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는 선생님의 질문에 올비치는 용이라고 답했습니다. 같은 질문에 보보라노는 시간이라고 답하며 앞선 관점을 얘기했죠. 똑같은 선생님의 질문에 카페는 보보라노라고 답했습니다. 에? 진짜 역사를 다룬 원고, 세계 창조 배치도, 마법사의 자필, 이것들은 렉의 시작, 책의 첫 페이지에 숨겨져 있어. 이해는 잘 안 되지만 태엽을 꽂고 거꾸로 끝까지 돌리면 된다는 거지? 맞아. 창세의 여신은 태초의 순간에 운명의 여신의 원고를 설계도 삼아 예언의 여신의 별 하늘 아래에 놓고 몇 개의 마법진을 기반으로 세계를 창조했다고 해. 위대한 태엽이 주변의 시간을 태초로 되돌리면 우린 마법진의 패턴을 복원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잠깐만! 이렇게 세계 설계도의 일부를 가져가면 위험하지 않아? 게다가 마법진이 어떻게 생겼는 줄 알고. 마법진의 대략적인 형태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며 우리 가문의 휘장이 됐어. 즉, 우리 가문의 휘장대로 선을 이으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 용기의 그리고 휘장이네? 다른 건 걱정할 것 없어. 집이 완공된 후에 시공팀이랑 설계도가 없어진다고 집이 무너지진 않잖아? 그렇게 여행자 후작은 위대한 태엽을 근처 태엽 구멍에 꽂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키라라한테 말을 못 꺼내요. 정말 기대되네. 보보라노. 넌 뭐 말이 없니? 아까 전에 뭐 보긴 했으니까. 대화를 못하는 게 조금 아쉽네요. 조그만 거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캬, 원, 투, 쓰리. 원, 투, 원, 투. 캬, 헛. 이거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된 거 같은데? 진짜가 많긴 한 걸까라고 하는 거구나. 여행 중에 와, 진실한 역사를 기록한 아니, 진실한 역사를 이루어낸 신성한 장이야. 같이 봐보자고. 어? 여신의 원고 첫 번째네? 용감한 라곤수아는 풀더미 위에서 생땡랑 땡땡 거꾸로 꽂았다. 그의 무엇이 둥근 달에 떠 있었다. 용감한 프랑스어인 것 같은데? 촌장이 가장 먼저 호명되었다. 놀란 촌장은 풀더미로 올라와 프랑스어의 입을 틀어막았다. 죽고 싶어 환장했어? 이렇게 큰 소리를 내면 용이 올 거라고 겁이 많으시군요. 같이 힘들게 싸운 풍차방앗간이 악령에게 파괴되었는데 아직도 악령이 소리를 듣고 돌아올 걸 걱정하시는 겁니까? 프랑스어는 진심으로 뚱뚱한 촌장을 발로 차고 싶었다. 하지만 사실 촌장이 사람들의 안위를 그러는 걸 알았기에 그는 참을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어는 마을의 주민이 거의 다 모인 것을 확인한 후 목청을 가다놓고 말했다. 주민 여러분, 우리가 더 참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더는 참고 싶지 않지만 악령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접혀져 사장님이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조금 전 제가 풍차날개에서 뛰려내요? 그 녀석의 목을 힘껏 밟았습니다. 그랬더니 녀석이 떨어져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모두 함께 노력해서 세운 방어관이 파괴될 수 있다는 발언이 모두 마음에 불을 지핀 건지도 모른다. 주민들은 모두 손을 들어 사악한 악령과 싸우기로 했다. 프랑스어가 손을 들어 모두에게 말했다. 오늘은 우선 돌아가시죠. 지금 여러분이 용과 맞서려는 건 용기가 아니라 분노 때문입니다. 진정한 후회도 역경에 맞설 생각이 들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용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말에 주민들이 돌아갔다. 이튿날 여전히 많은 젊은이들이 프랑스어를 따라 악령에게 도전하자고 했다. 놀랍게도 용사의 여신의 비호를 받은 빛의 헌장은 갖고 있었다. 악령이 진정한 용사를 만나면 불을 뿜거나 발톱을 사용할 수 없었고 반드시 상대가 작전 타임과 인원 교체를 외치는 걸 허용해야 했다. 이 무슨 소리지? 그렇게 몇 날 며칠간의 힘든 전투 끝에 악령은 더는 버티지 못하고 항복했다. 에이. 우리 가문을 다시 보게 됐지? 박수치고 찬양하라고.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실이니까. 이 서명을 봐. 이걸 누가 위조할 수 있겠어? 이럴 수가. 설마 우리의 역사는 전부 가짜였던 거야? 무슨 말이지 이게? 낙담할 거 없어, 올비치. 제가 진짜라고. 우리가 가짜인 건 아니니까. 가짜는 소리 계속해봐, 보보라노. 난 줄곧 질투에 휩싸인 네 표정이 보고 싶었거든. 사실 수수께끼의 해답이 하나뿐인 건 아니죠. 다들 진실은 하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일행은 다른 가문의 성지와 그곳에 보관된 문헌도 살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레이션은 객관적이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째 다른 애들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은데. 지금 너가 주관적일 거라는 생각은 안 해보니? 했어. 기분 좋으니까 같이 가줄게. 어차피 설명대로면 3번의 재현을 전부 완료해야 하고 너희들의 실망한 표정도 보고 싶거든. 다음은 우리 가문의 성지로 가자. 내가 안내할게. 이따가 또 태엽 쓰는 거지? 그럼 일단 뽑는다. 여신의 원고 첫 번째. 부정할 수 없는 역사. 키라라 다들 먼저 와 있었네? 일행의 앞엔 위대한 태엽에 맞는 받침대는커녕 닫힌 문밖에 없었습니다. 받침대는? 가짜인 게 들통나면 창피할까봐 미리 다른 곳에 치워둔 거야? 마음대로 생각해라. 어차피 우리 가문의 주요한 업적은 스스로 지어낸 업적은? 시끄러 카페. 시끄러워요 카페. 언젠간 내가 변을 당하면 범인은 무조건 보보라노야. 유언 끝. 우리 가문의 업적은 지난날의 악령의 보물 창고에서 지혜롭게 보물을 훔친 거야. 그리고 받침대를 비롯한 귀중품들을
전부 문 뒤에 보관해뒀지. 그러니까 우리는 문을 열면 된다는 거야? 그거보단 조금 더 복잡해. 스마트 퀴즈 시스템을 갖춘 문이라 질문에 대답해야 하거든. 틀리면 경보가 울리지. 맙소사. 그럼 넌 답을 알아? 시간이 지혜의 책장을 하얗게 물들여버렸어. 한마디로 모른단 얘기야. 오, 그래도 미리 언지를 해뒀으니까 경보가 울려도 경비원은 오지 않을 거야. 걱정 말고 대답하면 돼. 그래? 특별한 점도 없습니다. 문은 아무런 반응도 없고요. 똑똑. 질문 하나. 당신은 누구십니까? 관례대로 유물 재고로 확인하러 왔어. 천재적인 아이디어군요. 포보라노 가문의 선조들보다 훨씬 똑똑하네요. 딱히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지만요. 근데 옆에 상자들이 있는데 저거 먹을 수 있는 거니? 에루마린 후작과 그 시종이다. 난 장하시는 대요게 내 꼬마타다. 그리고 난 가이드 요정이 아니라 그냥 가이드다. 질문 둘. 악령을 물리치기 위해선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 지혜? 앤드 용기와 힘?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좀 전에 챕터에서 용기가 유용하다는 게 증명되긴 했지만요. 저기 우리가 듣고 있는 건 알고 있는 거지?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저 세 사람이 또 실랑이를 벌일 거려? 그러니 그런 건 속으로만 생각해 주세요. 질문 둘. 악령을 물리치기 위해선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 지혜? 그게 정답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정답입니다. 세상에, 완전 뻔뻔해.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하지. 질문 셋. 바깥 세계의 허구와 이 세계의 진실 중 어느 게 더 진실할까요? 어쩌면 똑같이 진실할지도 몰라. 맞습니다. 바깥 세계가 꿈이 아니란 걸 누가 장담할 수 있나요? 꿈에서 깨고 보니 하나의 소설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둘 다 진실한 것이죠. 모두 마치셨군요. 그럼 받침대를 맡기겠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연기가 피어올랐고. 여행자 후작. 그럼 저번처럼 위대한 태엽을 꽂아줘. 오케이. 아, 그리고 우리 가문의 휘장은 이거야. 열쇠네? 아까 전에는 그 시간 모래시계였던 것 같은데? 아닌가? 목소리가 귀에 익은데 문 열어. 착각이겠지. 여기 있는 상자들은 뭐야? 먹어도 되는 거야? 먹어도 되는 거 같은데. 보보라노는 가짜 일리가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키라라는 별말이 없어요. 이거 버그야 뭐야? 왜 말이 없어? 에휴. 몇 번 두드리라는 얘기죠. 여기서 시작인 거면 응? 굳이 이럴 필요까지는. 후작이 연결한 도안은 실용성과 미학적 가치를 겸비했습니다. 틀렸지만요. 보보라노 가문의 휘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군요. 오, 이런 식으로 다시 알려주네? 고마우이. 이 세계도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지혜의 가문이 얼마나 대단한 허구를 지어냈는지 봐보자고. 나한테 유언이 있다면 내 유언은 이거야. 카페를 없앤 건 나다. 나다는 지혜로운 안토니오는 흔들리는 집의 지하실에서 고서를 읽었다. 집의 지하실이 무너져 내릴 때마다 기름등이 흔들렸다. 악령을 본보기로 마을을 파괴하려 했고 그는 오늘 밤 집에 돌아가지 않은 탓에 악령의 눈에 띄었다. 안토니오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그는 오늘 다리를 건널 때 노파에게 받은 책을 연구하고 싶을 뿐이었다. 그 빛의 헌장이라는 책에는 시밀렁카의 모든 것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규칙이 적혀 있었다. 그 책은 태초의 언어로 적혀 있었기 때문에 안토니오가 출중한 지혜로 태초의 언어를 해독하지 못했다면 읽을 수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 책에는 현재 별길 마을에 닥친 역경을 해결할 방법도 안토니오의 집을 수리할 수 있는 방법
주문도 적혀 있지 않았다. 하지만 안토니오는 알고 있었다. 지혜는 가장 강력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아침 햇살이 안토니오의 집을 파열을 비추자 이웃인 대장장이와 뚱뚱한 촌장이 온 힘을 다해 지하실 문을 뒤덮고 있는 잔해를 치웠다. 다크서클이 생긴 안토니오가 뚱뚱한 촌장에게 말했다. 용을 토벌하러 가야겠어요. 금방 돌아올게요. 괜찮은가요? 잠을 제대로 못 잔 건 아니겠지? 기름 등에 그을린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악룡은 거대한 보물선 위에서 티크처럼 작은 안토니오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며 목구멍에 불을 모으고 있었다. 그는 안토니오 1cm 앞에 물을 부어 무모한 자에게 겁을 줘서 쫓아낼 생각이었다. 멈춰라, 내겐 2급 마이스터 자격이 있다. 빛의 헌장에 따라 내가 결투를 거절한다면 넌 무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건 실제로 존재하는 제약이기에 악룡은 어쩔 수 없이 불을 삼켰다. 아마 내일 화장실에서 고생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야? 안토니오는 아무 생각 없이 따둔 2급 녹제거 마이스터 자격이 이렇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다. 게다가 난 2급 마이스터이니 퀴즈 결투를 제안하겠다. 내겐 거절할 권리가 없다. 시빌랑카 세계에서 실제로 그런 법칙이 있었다. 그것은 스핑크스 늙은 현자 남괴롭히길 좋아하는 공주의 편의를 위해 제정된 것이었다. 길다? 악룡은 자신을 기치게 당하리라고는 미처 생각 못했다. 내가 먼저 질문하지. 그저께 내 집을 8,000모라에 팔았는데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9,000모라에 다시 사고 10,000모라에 팔기로 사인했어. 그럼 내 최종의 이익은 몇 모라일까? 악룡이 가소론다는 듯 웃었다. 아주 쉬운 문제로군. 넌 10,000모라가 되길 기다렸다가 팔아도 되는데 9,000모라를 썼다. 18,000모라를 벌었으나 사실 수중에는 9,000밖에 없지. 즉, 더 벌 수 있었던 1,000모라를 손문해본 셈이다. 틀렸어. 어제 내가 내 집을 태워버린 바람에 집을 팔 수 없게 됐거든. 그래서 아주 큰 손해를 봤어. 미안. 집을 불태워야 하는 상황인데 마침 내가 집에 없어서 차라리 인명피해가 없을 집을 고르는 게 낫다고 생각했지. 넌 퀴즈 결투에서 졌으니까 나한테는 내 목숨에 1모라를 뺀 만큼의 가치가 있는 전리품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 게다가 넌 내 집을 불태웠으니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 우리 집 가치는 1모라로 치자. 자, 그럼 악룡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지? 살려줘. 원하는 거 뭐든 줄게. 그건 내가 뱉은 말이야. 안토니오가 일찌감치 써둔 계약서를 꺼냈다. 그렇게 안토니오는 지혜로 악룡의 모든 보물을 가져갔다. 충격을 받은 악룡은 두 번 다시 안토니오가 사는 별길 마을을 습격하지 않았다. 몇 년 후 한 아이가 안토니오에게 물었다. 8,000모라의 집을 팔고 9,000모라의 집을 샀으니까 1,000모라를 손해본 게 맞잖아요. 봐봐! 우리 가문의 역사도 진짜라고! 여기에도 위조할 수 없는 서명이 있잖아. 뭐라고? 그럼 설마 우리 가문만... 우리 가문의 지혜가 너희한텐 웃음거리 같을지라도 가문의 지혜를 훨씬 뛰어넘는 내 지능으로 판단해보자면 이래. 우리 세 가문의 역사와 미덕은 전부 진짜일지도 몰라. 오브라노... 무슨 소린지 알 것 같아. 전에 야외공사님이랑 안조영 어포를 걸고 어느 잔 밑에 말린 매실이 있는지 내기한 적이 있거든. 응? 근데 몇 번을 해도 정답을 못 맞히는 거야. 야에미코님은 매번 다른 잔에서 말린 매실을 꺼내셨어. 나중에 미유키라는 무녀 언니가 알려줬는데 사실 말린 매실은 모든 잔 밑에 있었대. 역시 난 아직 배워야 할 게 너무 많다니까. 그건 그냥 그 여우가 널 골탕 먹인 거잖아. 그러고 보니 좋은 일이 하나 있네. 바로 이 세 개의 보물 상자를 전부 열 수 있다는 거야. 매실 사기극과는 다르게. 오보라노의 마지막 재산을 챙기고 나면 우리 가문으로 가자. 그럼 뭐야? 이번에도 태엽부터 뽑는다. 자, 동화 작가의 친필 원고? 앞에 거인 경비병이 무지 많아. 어? 사람을 쫓아내고 있다고? 무슨 말이야 이게? 어머, 사이즈가 큰 경비병들이네? 일행은 올비치를 따라 가문의 성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 일행 앞에 나타난 건 엄청난 체구의 경비병이었죠. 우리 가문 성지의 거대와 경비병이야. 고지식한 데다 힘도 세고 엄청 단단하지. 왠지 카페네 가문보다 힘이라는 신조에 더 어울리는 것 같은데? 너희 가문의 신조는 뭐야? 그야 경비병은 카페 가문에서 왔으니까. 커지는 건 힘의 가문에게 치명적인 유혹이거든. 우리 가문의 신조는 공감 능력이야. 주로 거대화 물약을 제공하지. 그게 공감 능력이랑 뭔 상관이야? 우리 선조들은 우리가 너무 작았을 뿐 지난날의 악룡이 우릴 일부러 해친 게 아니라고 여겼어. 어쩌면 정말 못 봤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선조들은 물약을 마시고 악룡보다 더 커진 후에 악룡을 깔고 앉아 설교해서 결국 공감 능력을 깨우치게 했지. 왜 점점 악룡이 불쌍해진다고 느껴지는 거야 난? 다만 지금은 약이 변질됐을 거야.
마셔도 체구가 커지기는커녕 공감 능력만 잃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돌아서 가자. 올비치는 그렇게 말했지만 서로 이해하면 다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겁니다. 굳이 왼쪽의 샛길로 꺾지 않고 비극을 재현해 보겠다면 그것도 일종의 체험이 되겠죠. 그럼 마주치면 어떻게 돼? 아, 이런 말 하면은 좀 그치. 응? 어? 뭐야? 아, 귀여워. 안녕? 다들 나 돌아왔어. 가문의 잃어버린 원서를 찾기 위해 예언 속의 후작이랑 후작의 시종들과 함께 왔지.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긴 없었는데 귀찮은 일 만들지 말고 얼른 여기서 나가. 와. 내던져졌어. 당신과 올비치는 그저 커다란 경비병과 인사를 나누려던 거지만 그들의 오늘 일정에 손님 맞이가 없었기에 썩 유쾌하지 않게 헤어지고 맙니다. 한 번 더 가면? 정말 들어가고 싶다면 왼쪽의 샛길로 가는 건 어떨까요? 이게 새끼리야? 분명 우리 집인데 왜 도둑이 된 기분이지? 우리 셋 다 너무 오랜만이라 그래. 정말 오랜 기다림이었어. 부술 수 있을 만한 게 왜 이렇게 많아? 뭐 별말은 없는 거 같네. 아마 이 근처일 거야. 근처에 잡동사니가 엄청 많네. 혹시 박스를 버리면 반품 안 될까봐 챙겨두는 타입이야? 이래선 식탁의 기둥이 나타나도 찾을 수가 없겠어. 그보단 우리 가문의 휘장에도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 후작의 지혜가 필요하겠어. 어머, 왜 지워졌어? 공감의 휘장이 원석이랑 닮았네요. 잘났다 참. 여긴 없는 게 없네. 공감 능력만 빼고. 조용히 해. 이러다 들키겠어. 아, 그것 때문이었구나. 내가 망보고 있을게. 그래? 여기 안에 있구나. 잠깐만. 그러면은 여기 상자를 부술 순 없는 거야? 미안해, 그게 불가능한 걸. 올바른 선택이 아닌 듯합니다. 이건 휘장과 힌트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올비치 가문 탓이겠죠.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물건을 더럽힐 수 있는지. 너무하네. 여행 중에 이게 마지막이야. 아까 전에 그 첫 번째 친구인 것 같은데? 알베르토는 좋은 땡을 땡땡했다. 다리에서 노파에 땡땡땡땡을 옮기는 일은 힘들었지만 뭐야? 각각 작은 술통을 보상으로 받았다. 그날 밤 구름에 가려지지 않은 달빛은 매우 아름다웠다. 두 친구는 악령을 막기 위해 세워둔 높은 담 위로 올라왔다. 알베르토는 가위바위보에서 지는 바람에 겨드랑이에 작은 나무 술통을 끼고 사다리를 올라야 했다. 다 뚱뚱한 촌장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큰 집도 여기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아. 알베르토가 아래 있는 집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쪽이 아니야. 저건 우리 집이지. 갈릴레오가 말했다. 아, 갈릴레오구나 이름이. 촌장님 집은 저쪽이고 알베르토는 밤눈이 좋지 않은 편이었다. 달빛이 아무리 밝다 한들 낮보다는 어두워서 눈을 가들게 되면 빛이 보이지 않았다. 열심히 응시해봤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쨌든 작긴 하네. 갈릴레오가 말했다. 네 말이 틀린 건 아니야. 갈릴레오와 알베르토는 눈치가 빠르고 좋은 사람이었다. 갈릴레오의 대답은 눈이 나쁜 알베르토의 민망함을 덮어주었다. 알베르토 역시 일부러 가위바위보에서 져주고 자신이 술통을 가지고 사다리를 오른 것이었다. 왜냐면 갈릴레오와 갈비뼈 위치에 있는 톱니바퀴가 망가졌기 때문이다. 건배. 알베르토가 술통을 마개로 덮은 다음 두 친구가 술잔을 들었다. 이튿날 두 친구는 마을 주민들을 광장으로 불러 모았다. 그들은 용을 막기 위해 세워둔 담을 무너뜨린 일을 사과한 후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악령과 대화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모두가 힘들게 지은 담이긴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아. 뚱뚱한 촌장이 말했다. 그런데 너희가 무너뜨렸다는 말은 허풍이 아니겠지? 물론 뚱뚱한 촌장의 요점은 그게 아니었다. 그 역시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촌장의 말을 이어갔다. 악령을 찾아가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야. 걱정 마세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친한 두 친구가 길을 나섰다. 악령은 알베르토와 갈릴레오 사이에서 벌벌 떨었다. 무슨 이유인지 노파의 술은 사람을 거인으로 만들 수 있었다. 사실 어젯밤 두 사람이 술을 마신 탓에 높은 단이 무너졌던 것이다. 당시 그들은 아래를 내려보자 악령을 이해할 수 있었다. 따지고 보면 덩치가 크니 실수로 발밑에 마을을 밟을 수 있는 게 당연했다. 악령이 사람들을 신경 쓰게 할 수 있다면 분명 서로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두 친구는
마법의 술을 전부 마셔 악룡보다 훨씬 더 커졌다. 그들은 술 냄새를 풍기며 악룡을 가운데 두고 앉아 취한 채로 용에게 설교했다. 악룡은 겁에 질려 잔뜩 움츠러들었다. 모든 사악함과 위험이 사라져서 심지어 불쌍해 보이기까지 했다. 너무 불쌍한데? 알베르토는 악룡의 비늘을 무는 얼룩을 닦으려고 하는데 실수로 비늘 한 움큼을 뜯어내고 말았다. 악룡은 오해 도망가려 했지만 지금 당장 오해를 풀지 않으면 후환이 생길까 걱정한 갈릴레오가 악룡의 꼬리를 잡아 끌어당겼다. 사실 우리는 늘 발밑에서 살았어. 하지만 우리는 너무 작아서 네 눈에 안 보여줬을지도 몰라. 이제 우리가 거대해졌으니 갈릴레오가 트림을 하고 말했다. 이제 네 발밑에 우리가 있다는 걸 깨달았겠지. 악룡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용과 밤새 이야기를 나눠 서로를 이해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여긴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다. 서명이 있어. 진짜야. 공감 능력도 별길 왕성을 이루는 기반 중 하나였어. 우리 예상대로 세 가문의 역사 모두 진실이었네. 솔직히 좀 복잡한 마음이 드네. 허무하기도 하고. 진실을 찾긴 했는데 진실이 너무 많아. 알지. 전에 이나즈마 사람들도 그랬어. 신기루 전기는 6권까지 나왔을 때가 제일 재밌었다고. 나중에 88권쯤 되니까 아무도 안 읽더라. 과해. 일행은 우울해졌습니다. 물론 행복한 느낌도 있었지만요. 어쩌면 아직 일말의 희망이 남아있는 걸까요? 응? 누군가는 눈치챘겠죠? 어떻게 진실한 역사 세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안 그래도 궁금하긴 했어. 근데 전에 보보라노가 엄청 일리 있는 말을 했단 말이야. 물어보면 꼭 내가 바보처럼 보일 것 같았다고. 괜찮아, 꼬마 요정. 내가 진실이 공존할 수 있다고 말하긴 했지만 이 세 개의 역사는 쉽지 않거든. 이 세 역사의 진실은 모두 성의 건립과 악룡하고 관련되어 있고 모두 진실을 의미하는 서명이 있으니까. 바로 그때 갑자기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응? 종소리다. 한 번 울리면 뭐였더라? 최고 경계 등급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전원 문 앞으로 집합해. 포획 접착제를 문 밖에 쏟아버리자. 온 도시가 감시의 눈을 밝혔습니다. 유일한 탈출구는 눈앞에 있습니다. 방금 그 종소리는 뭐였지? 그리고 한 번밖에 안 울리는데 왜 최고 경계 등급이야? 긴급 상황이니까 빠를수록 좋은 거지. 99번을 울리면 늦잖아. 문 밖에 있다. 쫓아. 아유. 드디어 탈출했네. 또 쓸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혹시 몰라서 태엽도 챙겨왔어. 빠르게 왔네. 그럼 다시 진실에 대해 의논해보자. 삼중으로 교차된 진실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 나도 모르겠어. 시뮬랑카 사람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거야. 그분의 서명이 적힌 원고라면 우린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 그분은 이 모든 걸 창조하신 운명의 여신이셔. 이 책들은 창조물에 대한 그분의 계획이고. 우리가 다툰 이유는 과거의 진실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어서야. 이제 진실을 알게 됐으니 그 진실을 받아들여야 하지. 우리가 태엽이 설계한 궤적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이건 명확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과거의 궤적이야. 우리도 더는 다투지 않을게. 다 너희 덕분이야. 정말 이러면 된 걸까요? 처음 운명의 갈림길에서 내린 선택은 고작 이런 무의미한 해피엔딩을 향했던 걸까요? 더 생각해도 의미는 없습니다. 오늘은 이만 쉬죠. 너 또 뭔가 꾸미고 있는 거지? 어찌됐든 난 돌아가서 오늘 보고 들은 걸 가문 사람들한테 알려야겠어. 나도 그러려고. 나도!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그 이상한 내레이션이 뭘 꾸미고 있는지는 내일 다시 보자고. 얼마나 아름다운 하루인가. 여행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일말의 불안감이 가슴 한편에 차올랐습니다. 시계초 골목으로 가야 해. 마음의 소리가 당신을 다그칩니다. 나레이션이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 앞이 시계추 골목이야. 다들 저기 모여있는 걸 보면 무슨 일이 생기긴 했나? 응? 무슨 일 났어? 어? 쟤 왜 쓰러져 있어? 세상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별길 왕성 3대 가문의 분위기가 이제 겨우 풀리나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무슨 일이지? 저기 누가 누워있는데? 카페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누워있어? 카페 이 멍충아! 얼른 눈 좀 떠봐! 어제 말한 유언도 안 고쳤잖아.
이러면 내가 의심받을 거라고. 유언이 뭐였지? 내가 변을 당하면 범인은 무조건 보보라노야. 넌 왜 그렇게 똑똑히 기억하는 건데? 이건 신문이잖아, 보보라노. 탐정님이 물어보면 솔직히 답해야지. 안심해, 보보라노. 난 널 의심하지 않아. 널 단죄할 권리도 없고. 그나저나 마지막으로 카페를 만난 게 너희들인가? 저 조그만한 블럭 몸에서 되게 목소리 좋은 분 목소리가 들리니까 되게 기분이 묘하네. 예. 어제만 해도 함께하던 동료가 이런 비극을 겪다니 정말 유감이군. 아마 1시간 반 정도는 깨어나지 못하겠지. 응? 너무 비극적이야. 뒤통수 가격은 태엽 기름을 강력 접착제로 교체하는 것에 버금가는 악행이지. 어? 그러니까 카페가 안 죽었다고? 태엽, 금속 골격, 케이스 모두 건강해. 에너지 저장 디스크의 방출이 다소 난잡하긴 하지만 번호. 가만, 너희 설마 카페가 망가지지 않았다고 범인을 안 잡아낼 생각인가? 당연히 잡아야지. 하지만 이건 미해결 사건으로 남겠어. 단서도 목격자도 없거든. 주변에 예언의 여신의 정상궤도 태엽 받침대가 있다면 몰라도 실례. 그때 오래전 사라졌던 지난날의 악룡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어? 어디? 깜짝이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잠깐만, 나 몸이 안 움직여. 구름이었군요. 아니면 새였거나요. 잘못 봤습니다. 나는 일단 시간을 되돌려 범행 현장을 재현할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지금 블럭 친구들은 다 멈춘 거지? 탐정 뒤에 있는 저거 태엽 받침대 아니야? 오, 정말이군. 그래서 다들 행동이 제한된 거였어. 여행자, 어서 가서 사건 현장을 재현해봐. 예. 키라라랑 왜 대화를 못해? 무한족. 현장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일단 카베가 저러면서 신났어. 경비병들은 지나가고 있고 여기 사설 탐정이 있어요. 저기 오른쪽에 신났어. 신나서 점프하고 있어. 흔들었어. 어? 그리고 뒤돌아보면서 가고 있었어. 아이고, 어? 그리고 사설 탐정이 이쪽으로 왔네요. 근데 발견을 했어. 무슨 일이야 하면서 놀랐겠지? 그건 더 뒤돌아봤어. 근데 깜짝이야. 카베가 걱정돼서 왔어? 캐페였나? 진실은 명백해. 카페는 거리를 걷다가 갑자기 쓰러졌지? 연기가 분명해. 무슨 조사가 그렇게 건성이야? 범행 현장을 재현할 능력이 있는데 논리랑 증거가 뭐가 필요하지? 게다가 진실은 간혹 이상할 때도 있는 거야. 그래서 왜 쓰러진 건데? 이를테면 이 별길 왕성의 기원에는 세계에 진실된 역사가 있는 것처럼 말이야. 근데 아까는 카페가 뒤통수를 가격당해 쓰러졌다고 했잖아. 어쩌면 외출하기 전에 뒤통수를 변기에 세게 부딪혔나 보지. 알게 뭐야. 그러다가 어질어질해서 여기에 쓰러진 거고. 카페 동기에 대해 내 추리는 추리는? 최고의 가문 일이 흐지부지 되면서 별길 왕성의 긴장된 분위기도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카페는 새로운 충돌을 일으키려 한 거야. 그래야 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니까. 과연 시뮬랑카 주민의 IQ로 거기까지 생각이 닿았을까? 여행자, 나 왠지 재현 현장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왜 그 부자연스러운 느낌 있잖아. 게다가 주변에 없는 물건은 재현되지 않으니까 현장에서 뭔가가 없어진 게 아닐까? 주변을 확인해보지 않을래? 아이고 키라라 똑똑하다. 뭐 하려는 거야? 카페 집의 변기에 부딪힌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보려고. 우리 키라라 거짓말 못하는데.
저 꼬리 흔들리는 것 좀 봐. 창이 어디 갔지? 창? 안녕. 너희들 혹시 내 창 못 봤어? 아니요. 방금 누가 하늘에 용이 있다길래 무의식적으로 창을 하늘로 던졌거든. 나레이션 씨? 여기에 있네요, 창. 여기 창이 있어. 뭔가 신기하네. 일단 챙겨두자. 경비병의 창. 중심이 잘 잡혀있고 매끄러운 곡선이 아름답다. 평소에서 던지면 날아가는 용을 격추할 수 있다. 와우. 좋은 무기인데? 곡괭이가 숨겨져 있어. 이렇게 깊숙한 곳에 숨겨두다니 뭔가 있어. 얘도 챙겨두자. 그래. 특수 곡괭이. 블록 광산에서 광석을 채굴할 수 있는 곡괭이.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어 안반층만 깎아내고 블록 광석과 심령카 주민들은 털끝 하나 해치지 않는다. 너희 이방인이지? 예. 왜 그러세요? 블록 광석을 채굴하는 짭짤한 일거리를 소개해주려고. 채굴 환경은 절대적으로 안전하지. 듣기만 해도 위험할 것 같은데요. 적어도 택배 배달보다는요. 블록 광석의 품질 확보를 위해 우린 특제 곡괭이를 사용해. 그걸 쓰면 광석 표면에 흠집도 안 나고 누구를 때려도 흔적 하나 안 남지. 게다가 작업 강도도 믿을 만한 기관에서 2급 평가를 받았어. 고양이도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에휴, 이젠 더 설명하기도 지친다. 너도 이제 내가 어떤 기분인지 알겠지? 근데 오늘 곡괭이가 사라졌지 뭐야? 어느 거대 경비병의 톱니바퀴에 끼었다가 지나가던 누가 가져가서 긴급 소생술에 썼을지도. 여긴 응급처치가 엄청 과격하구나. 그나저나 곡괭이가 사라졌다니. 여행자 수상하지 않아? 뭘 사러 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일까지 기다려. 오늘은 장사 안 해. 왜요? 거대와 물약을 한 병 잃어버렸거든. 누가 가져가서 사람을 해쳤다간 큰일인데. 그래서 일단 가게 재고를 확인하려고. 자칫 잘못 세웠다간 내가 괜히 유언비어를 퍼뜨린 게 돼버리니까. 여기엔 이상한 물약이 있어. 엄청 수상해. 이것도 챙겨두자. 사라진 흉기가 있다면 그게 뭘까? 물약? 거대화 물약이 흉기라면 카페는 지금쯤 엄청 커져 있을 거야. 그리고 물약이 깨져서 바닥에 깨진 병 조각도 있었겠지. 창? 창이 흉기였다면 카페의 머리가 멀쩡할 리 없지. 분명 움푹 패였을걸? 게다가 그건 누가 하늘에 용이 있다고 소리친 후에 경비병이 하늘로 던진 거잖아? 대사를 다 들을 수 있어서 좋네요. 곡괭이? 곡괭이는 머리에 박히진 않으면 다행이지 않을까? 아니야, 페이몬. 아까 광산 작업반장이 이 곡괭이는 블록 광석을 파괴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곳 주민들도 파괴할 수 없는 거야. 이 곡괭이라면 아무런 외상도 없이 이곳 주민을 기절시킬 수 있을지도 몰라. 곡괭이를 챙겨가서 사건 현장을 다시 한번 재현해보자. 응? 왔구나. 카페집의 변기는 어떻게 됐어? 변기? 무슨 변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응. 이게 무슨 뜻이지? 카페가 쓰러진 자세가 너무 이상해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근처에서 수상한 물건을 찾았어. 일부러 재현범위 밖에 놔둔 것 같아. 이제 곡괭이를 여기 놓고 한 번 더 재현해볼게. 괜찮지? 저기, 난 주방에 태엽 밸브를 안 닫고 나온 것 같아서 먼저 이만. 거기서! 음흠. 이제 문제 없을 것 같아. 응? 끝까지 돌려, 끝까지. 나나나나 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 새 친구들은 이미 만났어. 근데 얘가 이걸 들고 있네? 달려왔어.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도중 탕탕 하면서 이게 머리를 탕 쳤는데 이렇게 팡팡팡 친 거야? 그래서 점프를 한 거였구나.
범인이 너였다니. 범인이 너였구나. 찾았다. 잘했다고 칭찬이라도 해주고 싶지만 사실 내가 실수한 거지. 너희는 딱히 대단한 추리도 안 했잖아. 오, 그래요? 이럴 땐 역시 역시 튀는 게 상책이지. 잘 가. 어이씨, 당장 잡아올 거야. 그렇게 가짜 카라바스 후작은 장화 씨는 네코마타를 보내 가엾고 작은 직원을 추격했습니다. 작은 직원의 가엾고 병약한 허리가 통증으로 격렬한 운동에 항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승강기를 타고 잠시 숨을 돌렸죠. 진짜 이럴래? 병약한 허리가 물었지만 작은 직원은 단호하게 뛰어내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장화 씨는 네코마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작은 직원의 숨소리가 더 크고 요란하긴 했지만요. 난 하나도 안 힘들거든. 고마니아 아이스 배달원을 얕보지 말라고. 정말 끈질기게도 쫓아오는군요. 절 괴롭힌다고 무슨 이득이 있나요? 적어도 화풀이는 할 수 있겠지. 함정에 걸렸군요. 참고로 그때 후후 석실의 접착제로 제가 만들어낸 거랍니다. 오, 저기요. 아니, 앞으로 가게 해줘. 이럴 땐 신발 벗고 도망칠 수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 난 아니지. 이번엔 나도 신발이 있잖아. 무명의 작은 직원은 마지막 저항을 결심합니다. 그는 길고 또 길고 긴 벽을 타고 올랐습니다. 아, 얘가 나레이션이구나. 양양 중독 배송 상태로 순식간이라고. 못 뛰겠군요. 자수할게요. 잡았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어. 근데 어디서 쫓아온 거야, 우리? 그래, 죄를 인정할게. 태세 전환이 빨라. 여기서 너희한테 잡히는 게 플랜 B였거든. 나도 내 행동이 좋은 결과를 낳을지 확신이 없었어. 사실 출근 너희를 안내하던 내레이션이 나야. 이미 알거든요. 내 목소리 톤이 별로 다양하지 못했나 보네. 도중에 바뀌었잖아. 내가 이렇게 한 건 다 뜬금없이 심경 고백이야?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너희가 이유도 안 물어봐 줄까봐 그렇지. 사실 난 창세의 여신이 만든 최초의 의식이야. 이 세계가 운명의 여신이 쓴 동화에 불과하다는 것도 진작에 알고 있었지. 에? 동화는 어린이를 위한 거라고 하지만 난 동화가 전부 허구는 아니라고 생각해. 별길 왕성의 진실한 기원이 세 개인 건 운명의 여신께서 세 개의 이야기를 쓰곤 하나를 고르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러다 그분의 고양이가 장난치다 세 장의 종이를 밟아버렸고 그렇게 세 개의 세계가 하나로 겹쳐졌지. 안 그래도 여신님은 어떤 결말이 악룡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좋은 결말일지 고민 중이셨는데 그 장면을 보고는 셋 다 좋다고 여기셨어. 그렇게 된 거였구나. 근데 그게 네가 한 일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게. 넌 가상의 인물이 아니니까 당연히 내 슬픔을 이해 못하겠지? 사실 시밀랑카의 그 누구도 이해 못해. 내가 살아온 나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는 전부 허구인 걸까? 3대 가문이 진실을 쫓는 건 고작 최고의 가문 때문이지. 난 진실을 알게 되면 그들이 더 많은 진실에 호기심을 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들은 이 설정을 태연하게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판에 박힌 삶을 이어갔지. 그래서 난 그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부여해야 했어. 너무나도 얄팍한 진실에 불안하도록 만들어야 했지. 그리고 난 바깥 세계에서 온 진실한 인물들이 있을 때 이걸 확인하고 싶었어. 과연 우리는 진실일까? 탐정. 내 자백은 여기서 끝이야. 자, 날 잡아가. 아마 공개 사과와 반나절의 구금 처분이 내려지겠지. 그럴 만도 해. 그리고 카페 보보라노와 올비치에게 전해줘. 위대한 태엽은 당시 세 가문의 선조가 함께 꽂은 거라고. 셋이 힘을 합치기만 하면 남의 도움 없이도 태엽을 뽑아낼 수 있었어. 그 녀석들은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그걸 한 번 안 해보더라. 내 가엾은 아이야. 넌 지금까지 한 가지를 오해하고 있었단다. 누구세요? 누구 목소리지? 너 탐정 너야? 목소리 톤이 생각보다 더 다양하네.
동화가 아이들에게 맞는 이유는 아이들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야. 동화는 허구지만 안에 담긴 논리는 진실한 세계에 귀결돼. 어쩌면 선악이 너무 단순하고 어쩌면 비유로 어둠이 숨겨질지 모르지만 설마 불신도 나이다처럼 꿈속 세계에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이? 그래도 동화의 내면은 의심할 여지 없는 진실한 세계야. 마찬가지로 너희 역시 진실하지. 여신님, 당신이신가요? 주석과 내레이션은 선으로 분리되어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사이야. 그래서 네가 내 목소리를 듣지 못했던 거지. 하지만 이제 넌 이야기를 뛰어넘을 사람이 됐고 마침 근처에 고양이도 있어 내 메아리가 들리는 거란다. 또 고양이래. 당신의 메아리일 뿐인가요? 탐정. 우리 역시 진실의 일부라는 건가? 카페에게 돌아갔대요. 범행 현장 증거 수집, 범행 자수 검증, 용감한 시긴 포장창 경비병이 말했다. 사진을 3장이나 찍은 귀찮으니까 사건 현장에서 같이 찍죠. 범인은 좀 더 무식하게, 용감한 시민은 너무 딱딱하게 웃지 마시고요. 그리고 피해자랑 친구들 웃지 마세요. 피해자 일어서지 말고 누워요, 누워. 지금 일어난 사건 현장 훼손입니다. 하나, 둘, 셋, 김치. 짜잔. 뭐야, 자수패 들고 있는 거야? 아, 저거 지금 봤네? 정말 이상한 사진이네. 아직도 머리가 어지럽네. 올비치가 대충 얘기해주긴 했는데 너희가 탐정을 잡은 거야? 아하. 우리한테 잡힌 후에 바로 자수했어. 참, 너희한테 이렇게 전해달라더라. 우리라고 안 해본 줄 알아? 거기 간 지 6개월째부턴 같이 태업을 뽑아봤다고. 미안. 실은 너무 바보 같아서 힘을 안 줬어. 나도 3년째부턴 힘을 거의 안 줬어. 너네 진짜... 아휴, 됐다. 나도 뭐 2번째부터는 태업을 안고 용수는 척만 했으니까. 뭐야, 다들 셋이 똑같았잖아. 그냥 친구로 지내. 너희는 어째 할머니 옆집에 매일 햇볕만 쬐는 누렁이보다 더 게으르냐? 근데 마지막에 들은 건 운명의 여신의 목소리야? 흥미롭네. 세상 밖에 역시 또 다른 세상이 있었어. 어때? 나중에 같이 바깥 세상을 구경해볼까? 안 그러면 괜히 나만 뒤통수 얻어맞은 꼴이잖아. 나올 수 있나? 밖에 나가는 방법을 알기나 하냐? 그래도 뭐 나도 찬성. 근데 탐정은 빼고 약 좀 오르라지. 우린 탐정처럼 자신의 진실성을 고민해 본 적이 없어. 세상의 시작을 보지 못해서 그런가? 우리는 늘 우리가 진실하다고 여겼거든. 게다가 카페랑 올비치처럼 재밌는 바보들이 가짜라니 그건 너무 별로잖아. 칭찬은 아닌 것 같은데? 본문의 후일담이 또 왔어요. 근데 2번째는 이름을 못 봤네? 생각해보니까. 이틀 뒤... 근데 이것도 스토리 꽤 길다. 이거 돌려주는 거였구나. 가자. 다들 거기 와 있었네? 다들 여기 있었어? 우리 카라바스 후작 아니야. 후작의 고양이랑 정령도 있네. 일단 일단락되었으니까 나랑, 그니까 키라라랑 나랑 이 신문에서 벗어날 때가 된 것 같아. 이론상으로 끝났겠지. 근데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를 또 다른 상태로 만드는 게 의식의 효과라고 들은 적이 있어. 마지막으로 그런 의식을 통해서 카라바스 후작의 신분과 작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고양이와 함께 신발을 벗고 속세로 돌아가니 샘물 속 달은 가짜지만 깨달음은 진짜구나. 자, 연기 끝내자. 태엽이 꿈쩍도 하지 않는다. 아까도 이렇게 힘을 쓰진 않았을 텐데. 근데 더빙을 만들어 놓고 후일담에 왜 더빙을 안 만들어 놨대? 이건 조금 아쉬운 듯. 와, 예비 수련 포인트 뭐야 저거. 그래도 스토리가 제법 재밌네요 다. 진짜 동화 이야기야.